시작할게요. 코끼리를 그렇게 구하고 자, 그거는 이렇게 생겼어. 이렇게 생겼어. 비슷하잖아요. 야, 이거랑 어디가 비슷하냐? 비슷하잖아요. 비슷한데요? 금닥에? 우겨불만 할 말이 없지. 왜 강원이에 타보려고 우겨불만 할 말이 없지. 우리 당대에 나온 어른들이랑 똑같아. 정규분포 보겠습니다. 정규분포는 연속 확률 분포에서 제일 중요한 거야. 그 정규분포라는 것이 나오게 된 배경이 어떻게 되냐면, 사실은 우리가 이거 갑자기 툭 던져놓고 공부하라고 나와 있는데요. 이 속에는 굉장히 많은 역사적인 그 발전이 있었어. 그러니까 정규분포 말고도 다른 분포 되게 많아요. 뭐 지수분포도 있고, 뭐 포화성 분포도 있고, 뭐 여러 가지들이 계속해서 확률 밀도 함수를 발전시키다가 결정판을 하나를 내려버리거든. 누가? 가우스가. 가우스가 거의 그 확률 밀도 함수의 최종 결정판인 함수를 하나 만들게 되는데, 그 함수가 이거예요. 뭔 아리스토텔레스가 왜 나와? 누가 더 말하는 소크라테스랑 그 사람이. 근데 가우스가 더 많이 말했지 않을까? 어떻게 외우세요? 제가 저렇게 쟤가 이렇게 연습 사람이에요. 이렇게 요새 사람입니다. 우와, 생각보다 오래 안 18세기 후반부터 19세기 전반까지 살았던 사람. 기원전 사람 같아. 야, 박수환 쌤 전공이 흉이에요. 얘네들. 사람이. 자, 이게 뭐예요? 가우스가 확률 밀도 함수의 절정판인 이런 함수를 이제 끌어냈어. 지금 배울 거야? 저 식구를 저희가 알아요. 아, 몰라도 돼요. 이렇게 생긴 함수를 만들어냈어. 자, 그러니까 연속 확률 분포는 이 확률 변수 x를 표현하려면 표를 못 만들고 그래프를 그려야 된다고 했잖아. 그러니까 그 그래프에 대한 함수식을 확률 밀도 함수라고 한다고 했고, 이런 확률 밀도 함수를 따르는 그런 확률 변수 x를 갖다가 정규분포라고 불러. 그리고 간단하게는 정규분포, 우리가 그 이항분포 표현했듯이 정규분포는 n으로 표현합니다. normal distribution 해가지고 normal, 정규, 그런 뜻이야. 그래갖고 이제 여기다가 어떤 것을 표시를 할 건데, 이 함수가 되게 복잡해 보이지만 사실은 어떤 숫자 2개로 만들어진 함수예요. 내 말 듣고 있냐? 네. 여기에 등장하는 숫자 2개가 있는데 뭐가 있냐면, 이렇게 돼지꼬리처럼 생긴 거랑이 m이라는 숫자가 있어. 이 m과 돼지꼬리로 이제 구성되어 있고, 나머지는 다 이제 짜여진 판인 거야. 이런 함수가 있는데, 이거 지수함수예요. 지수함수의 일종이야. 지수함수 모양의 일종인데, 여기에 등장하는 이 두 숫자, m하고 시그마, 이거 시그마 소문자야. 시그마 소문자가 일반적으로 무엇을 나타내냐? 이게 뭐였냐? 표준편차야. 시그마 소분자는 일반적으로 표준편차를 나타내. 그래서 여기에 등장하는 이 시그마 소분자에 해당하는 이 숫자하고 이 m이 이 전체 확률 분포의 방향을 제시를 해버리는데, 이 m을 갖고 오고 이 숫자 시그마 제곱까지 갖고 오는 거예요. 분산 갖고 오는 거야. 이럴 때, 이때 이 확률 변수 x는 평균이 m이고 분산이 이거인 정규 분포를 따른다라고 말을 해. 그러니까 이거 그래프를 그린 그런 모양을 간단하게 이렇게 써버리는 거야. 매번 이렇게 쓰기가 불편하니까. 무슨 뜻인지 알겠어요? 그리고 이제 이 함수 그래프는 어떻게 그려지냐면, 당연히 m하고 시그마로 간략하게 표현할 수 있는데, 얘는 이렇게 예쁜 모양을 그립니다. 이렇게. 이런 종 모양으로 생겼고,
여기 한가운데, 이게 사실상 축이야. 이 한가운데의 x의 값이 m이 되는 거예요. 이게 이제 평균 자리야, 평균 자리. 평균 자리고, 이 x는 m 좌우로 대칭이 됩니다. 그리고 이 함수 fx는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확률 변수가 모든 실수에서 생각을 하는 거예요. 아까 우리가 연속 확률 분포에서는 뭐 확률 변수 x가 a에서부터 b까지로 다 제한되어 있을 때 뭐 그런 식으로 이야기했잖아. a, b가 플러스 무한대, 마이너스 무한대 이렇게 확장돼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고 이제 x축 자체가 하나의 점근선이 돼 버리고요. 이쪽으로는 당연히 0으로 수렴해야 돼. 이쪽으로도 0으로 수렴해야 되고 이게 확률 밀도 함수가 되는 거야. 그럼 이거 전체 면적이 어떻게 되겠어? 그래프 밑에 면적은 1이겠지. 확률 밀도 함수니까요. 그러면 이걸 기준으로 해서 좌우가 대칭이니까 이거 왜 오른쪽 면적은 어떻게 될까? 0.5가 되겠지? 2분의 1. 그럴 거 아니야? 왼쪽도 마찬가지고. 그런데 이 함수는 어떤 아주 중요한 특징을 갖고 있는데 평균 자리로부터 이제 여기 시그마 이제 표준 편차가 하나가 있단 말이야. 이게 평균이고 이게 지금 표준 편차입니다. 그런 어떤 그 분포를 갖고 있는데 시그마 한 개만큼 오른쪽으로 오면 이 자리가 뭐겠어? m 플러스 시그마 이렇게 될 거 아니야? 이때가 있을 것이고 또 한 번 더 오면은 시그마만큼 한 번 더 오면 이 자리가 m 플러스 2 시그마가 될 거 아니야? 또 왼쪽으로 가면 같은 간격으로 시그마만큼 가면 이 자리는 m 마이너스 시그마 돼가지고 이렇게 있을 거 아니야? m과 시그마가 어떤 숫자이건 간에 이런 구조를 갖고 있는 확률 밀도 함수는 이쪽 면적이 일정합니다. 그러니까 m하고 시그마의 숫자에 따라서 이런 형태의 모양을 갖고 있는데 어떤 놈은 얘는 이렇게 그려졌다면 어떤 뭐 다른 m1이라는 것이 있다면은 m1과 시그마 1이 있다고 합시다. 어떤 놈은 굉장히 홀쭉한 모양으로 그려질 수도 있어. m하고 시그마의 숫자에 따라서 이런 식으로 그려질 수도 있어. 이때도 시그마 1이 있을 거 아니야? m1하고 시그마 1 뭐 다른 숫자로 만들어진 확률 밀도 함수가 있었다면 그러면 이제 이만큼이 시그마 1만큼 왔을 때 이제 이 자리가 m1 플러스 시그마 1 이렇게 될 거 아니에요? 이 부분 면적이나 여기에서 이 부분 면적은 어차피 평균으로부터 1시그마만큼 오른쪽으로 간 구간이잖아. 여기에서도 평균으로부터 1시그마만큼 간 구간이잖아. 여기 안에 존재할 확률이 일정합니다. 이쪽 면적하고 이쪽 면적이 같아요. 어떻게 생겼든 그런 아주 기가 막힌 특징을 갖고 있는 함수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걸 정규분포 곡선이라고 하고 뭐 다른 말로는 가우스 곡선이라고 하고 되게 이름이 많아. 뭐 소스 펑션이라고 하고 편미방에서는. 그런데 왜 이제 이 확률 밀도 함수가 등장을 하냐면 거의 모든 자연 현상이나 사회 현상들의 분포를 한 개 한 개 막 점 찍어갖고 나열을 하면 그 나열된 곡선이 다 이런 형태를 가져. 거의 대부분. 그러니까 이게 그냥 어떤 자연의 분포를 나타낼 수 있다.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 거야. 일반적인 어떤 자연의 분포야. 그러니까 이걸 공부하는 거야, 지금. 여러분이 앞으로 뭐 이과로 지나갈 수도 있고, 문과로 지나갈 수도 있지만, 문과로 간다고 할지라도 거기서도 또 통계할 거거든? 거기에 또 등장을 해, 이 함수가. 무엇을 전공하건. 그러니까 지금 배우는 거야. 얼마나 위대하냐, 우리 가우스가. 칼 프리디 가우스. 이 위대한 수학자. 그래요. 얼마 안 됐어. 얼마 안 됐어. 쌤 최애는 따로 있다. 내 최애요? 쌤 체육도 있었어. 그러와서. 크로네커? 아니야, 크로네커는 최애는 아니야. 그럼 체육 누구예요? 최애는 가우스라고 가도 돼요. 가우스는 싫어요. 다른 사람 그래요. 오일러 합시다. 우리 나중에 한번 나갈 때 오히려 꼭 만들어. 그런 아주 중요한 함수고, 이거 가은이도 좀 설명 들어봐. 얘는 되게 복잡하게 생겼지만,
이것의 가장 프로토타입, 가장 간단한 형태는 이거예요. y는 2의 마이너스 x제곱. 얘랑 똑같아. 봐라. 여기 앞에 어떤 숫자가 곱해졌어. 상수가 곱해져 있을 뿐이야. 여기 지금 1분의잖아. 여기 어떤 숫자가 1인 것이고, 마이너스 그대로 있고, 마이너스 m 없어버리면 얘랑 똑같은 거야. 이거 그래프 그릴 수 있어야 돼, 너. 그래야 돼. 그 변곡점까지 해가지고. 이거 그래프 그리면 이렇게 그려지거든. 이렇게 그려지거든. 말씀 진짜 그래? 못 그리겠어. 자꾸 형태를 까서. 너 이거 그래프 그려라. 숙제. 이거 왜 그러지? 그러니까 이렇게 생긴 것에 조금 더 복잡한 버전인 거야. 그래요. 어쨌건 이항 분포 아니. 이산 확률 분포에서 우리가 이름 붙은 분포는 이항 분포 하나로 공부했어. 그랬고 이항 분포는 x약고 b, n, p 이렇게 표현을 했잖아. 이렇게 표현을 한다는 얘기는 뭐냐면은 이항 분포는 이렇게 표현을 했어. np 동시행의 횟수하고 한 번 시행했을 때 특정한 사건이 일어날 확률 이것만 알아버리면은 확률 분포 하나가 완성이 돼버리는 거야. 이것만 가지고도. 마찬가지로 얘도 어떤 정규 분포를 따른다 해버리면 그것의 평균값과 시그마 값을 알아버리면 확률 밀도함수 하나가 그려져 버리니까. 이것에 따라서 이 함수 하나가 결정되져 버리니까. 이렇게 간단하게 표시해 주는 거라고. 무슨 뜻인지 알겠습니까?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사실을 이용해가지고 거의 모든 통계, 확률 문제를 풀어내는 겁니다. 근데 방금 전에 내가 이제 확률, 이거 정규분포 곡선의 특징을 이야기했는데, 시그마는 일정하고 평균값만 달라진다고 생각을 해봐. 그러면 그런 두 개의 곡선은 어떤 차이를 보일까? 시그마가 일정하다는 얘기는 이 곡선 모양은 똑같은 거야. 홀쭉하거나 넓어지거나 그러지 않아요. 평균만 달라지면 어떤 것은 평균이 좀 작을 수도 있고 어떤 것은 평균이 좀 클 수도 있잖아. 시그마가 일정하다면 평균값에 따라서 오른쪽으로 갔는지 왼쪽으로 갔는지 그 차이일 뿐이야. 평균이 작냐 평균이 크냐 그럴 뿐이야. 그런데 시그마가 변해버리면 어떻게 될까? 평균은 그대로인데 그러니까 시그마 1짜리가 있고 시그마 2짜리가 있어가지고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평균은 똑같은데 여러분 반 애들의 수학 점수의 분포가 이렇게 된다고 합시다. 이게 시그마 1짜리야. 너 몇 반이야? 너는? 이게 일반 애들의 수학 점수의 분포야. 3반 애들의 수학 점수의 분포를 봤더니 이렇게 생겼어. 얘를 시그마 2짜리라고 합시다. 이렇게 생겼어. 어느 반 애들이 더 고를까, 점수가? 더 고를까? 가운데가 올렸잖아. 수학, 통계에서 고르다라는 얘기는 고만고만하다는 얘기야. 고만고만하다는 얘기는 평균 근처에 많이 몰려있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고만고만한 거야. 그러니까 평균 근처에 많이 모여있으려면 요놈이잖아. 노란 거잖아. 3반 애들이라고. 그렇다면 이렇게 되는 거죠. 시그마 2가 더 클까? 시그마 1이 더 클까? 시그마 1이 더 커져야죠. 왜냐하면 시그마 2가 한 이만큼 됐다면은 이 노란 부분의 면적이나 시그마 1에서 한 개의 시그마만큼 갔을 때 여기 시그마 1이라고 합시다. 이 하얀 부분의 면적이나 면적은 똑같아야 되잖아. 똑같은 정규분포니까 면적이 같으려면 당연히 시그마 1이 더 작아야 돼. 자, 시그마가 뭐였어요? 표준편차가 뭐였는데? 3포도였잖아. 3포도가 작아야 고른 거지. 퍼져 있는 정도가 작은 것이 고르게 있는 거야. 고만고만한 것들이라고. 이렇게 이해를 하고 있어야 돼. 뭔 뜻인지 알겠지? 이게 되게 제일 중요한 거야. 그래서 이걸 바탕으로 해서 이제 문제를 풀겠습니다. 6장 예제 2번을 보자. 야구 선수는 번복하면서 평소에 항상 전화 저자고 아니
제 사람이랑 내가 서다를 좋아한다. 사람을 좋아하고 서다 큰 남자가 이상형이야. 농구 선수가 할 이 문제 보겠어요. 어떤 확률변수 x가 정규분포를 따라, 그러니까 그 정규분포인 확률 밀도 함수를 갖고 있는 거죠. 뭐 m이 뭔지 모르고 아직 시그마가 뭔지 몰라. 그때 이걸 계산하라고 했어. 자, 먼저 가를 보자. 확률변수 x가 12 이상일 확률이 0.5야. 0.5라는 것은 50%잖아요. 절반인 거잖아. 근데 정규분포를 따르니까 어떤 이런 정규분포 곡선을 따르고 있을 거란 말이야. 어떤 값보다 클 확률이 0.5야. 그럼 그 어떤 값이 어디 있어야 되겠어? 한가운데 있어야 될 거 아니야? 여기가 12여야지. 12보다, 확률변수 x가 12보다 클 확률이 0.5니까 이거 절반 돼야 된단 말이지. 가가 하고 있는 말은 이거예요. 그래서 m이 뭐 얼마요? 요 m이 12여야죠. m이 12라는 소리야. 나를 보면 10에서부터 14 사이에 들어가 있을 확률이 0.3이야. 어떤 x가 10에서부터 14니까요. 그림을 그려보면 이쪽에 10은 이만큼 있겠죠. 간격 2야. 14는 또 간격 이만큼 이렇게 가면 될 거야. 요 사이에 들어갈 확률이 0.3이에요. 그런데 10하고 14는 12를 기준으로 해서 같은 간격만큼 같잖아. 그러니까 이걸 딱 반으로 갈라버리면은 이쪽 면적하고 이쪽 면적이 같아야 돼. 이거 한 개 면적이 어떻게 되겠어? 0.15가 되겠지? 두 개 합쳐갖고 0.3이라고 했으니까. 그잖아? 그죠? 그때 이거 계산하라고. 이거는 뭐야? 방금 m은 12였어. 그러니까 확률변수 x가 12니까 14보다 클 확률 구하라는 거잖아요? 확률변수 x가 14보다 클 확률이니까 이쪽 면적 계산하라는 거지. 이쪽 면적은 0.5에서 뭐를 빼면 되겠어? 0.15를 빼면 0.35가 되는 거죠. 아유, 쉬워라. 이런 거라고? 소영아, 쉽지? 쉬워? 그 옆에 표준 정규분포를 봅시다. 쉬운데요. 이게 처음 하면 어렵게 느껴질 수 있는데요. 막 함수도 되게 복잡한 것 같고 그렇지만 문제는 쉽게 푸는 거예요. 쉽게. 궁금한 게 네. 7월달에 합성으로 치는 늦어요? 아니 수능 볼 때 보려면은 수능 보려고 허통으로 튀는 건 괜찮아. 그거 자체는 괜찮아. 아니 7월달에 기말고 하니까 아, 수능을 허통으로 보려고요. 고민 중이에요. 뭐 내신으로 갈 거면은 안할 건데 수능으로 가면 음, 좀더 이득일 것 같아요. 좀 더 이득일 것 같아? 왜냐하면 미적은 시간에 비해 합성적이 없어요. 기하는 어때? 기회는 너무 싫어. 걔는 미적보다 싫어졌어요. 기하가 오히려 더 쉬운데 요즘에는. 저그 3차원 이렇게 안 때 맞는데 대부분 살수 있어. 엄청 모르겠어요. 자, 표준 정규분포라는 것이 있어요. 그 바꾸는 것은 수능 준비할 때는 뭐 상관은 없어. 이제 뭐 뭐든 장단이 있는 거지. 장단이 있는 거니까. 근데 등급법도 한 4점 차이밖에 안 나왔고 합성이랑 미적이랑 그래요. 그러면 바꾸는 것도 나쁘지는 않아. 뭐 어쩔 수 없다면 그렇게 해야죠. 무서워서 깜짝 놀라서. 자, 표준 정규분포라는 것을 하겠습니다. 소영이 들어라. 네가 제일 문제야 지금. 어떻게 해서 그렇게 저희는 또 정신병 와서 아니, 근데, 들어보면 별거 아니란 말이지. 방금 전에 모든 정규분포는 같은 특성을 갖는다고 했잖아. 평균으로부터 같은 거리에, 같은 비율의 그 표준 편차만큼 그 면적이 항상 똑같다고. 어떤 그래프건 간에. 그러니까 아예 이렇게 생각해 버린 거야. 그렇다면 이걸 싹 다 표준화 시켜버리자. 어떤 정규분포 곡선이건 하나로 생각해버리자고. 표준화된 한 개에서 면적 계산해버리면 되게 좋을 거 아니야? 그렇게 해서 만들어진 것이 표준 정규분포야. 그러니까 표준 정규분포도 정규분포는 정규분포인데 어떻게 만든 거냐? 일단 우리가 일반적인 정규분포는 평균하고 시그마 제곱 이렇게 따른다고 말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얘도 정규분포야. 그러니까 얘는 이제 확률 변수를 Z로 많이 씁니다. 이것의 확률 변수 Z는 얘도 정규분포는 정규분포인데 어떤 정규분포냐면 평균값을 제로로 만들어버리고 표준편차를 1로 만들어버린 정규분포도 있을 것 아니에요? 원래 있었던 그 함수식에서 시그마 자리에다가 2를 대입해버리고 m에다가 0을 대입해버리면 새로운 식이 이렇게 나와. 이게 표준 정규분포의 확률 밀도 함수가 되는 것이고 좀 더 깔끔하지? 더 간단해졌어. 그리고 얘는 당연히 평균이 m이고 표준편차가 1이니까 그래프가 어떻게 그려지겠냐. y축이 있고 y축이 축이 될 것 아니야. 그래갖고 이렇게 만들어진다고 그래. 그럼 여기가 0이니까 평균이 0이니까. 그리고 아까 일반적인 정규분포에서 평균 m으로부터 1 시그마만큼 갔을 때의 이 거리, 이 자리. 여기가 m 플러스 시그마였는데 평균이 0이고 시그마가 1이니까 이 간격에 해당하는 것이 딱 숫자 1로 환산이 돼버린단 말이에요. 뭔 말인지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면적이나 이 곡선에서 이 면적이 항상 똑같아. 어떤 거 다른 거 갖고 오더라도. 그러니까 다 여기서 생각을 해버리자고. 이걸 표준 정규분포 곡선이라고 불러. 이해가 돼? 그러면 이제 싹 다 이쪽으로 바꿀 건데, 이제 이것은 확률변수 Z로 쓰는데, 일반적으로. 어떤 정규분포가 있을 때 그것을 이렇게 표준화 시켜갖고 바꾸는 요령이 있어요. 그걸 표준화 한다라고 말을 해. 확률변수 X를 확률변수 Z로 바꿀 건데 어떻게 바꾸냐면 이 Z는요 이렇게 바꿉니다. 여기에 등장하는 여기에서 시그마 분의 확률변수 X 빼기 M으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 등장하는 어떤 X 값에서 평균을 빼가지고 시그마로 나눈 값을 새로운 확률변수 Z로 바꿔버리면 그 Z는 이 분포로 따라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공식을 이용해가지고 이 판으로 바꾸는 거야. 판가리를 하는 거야, 판가리를. 그래서 여기서 계산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건 표준화 시켜놨으니까 수학자들이 그냥 이렇게 표준화만 시켜놨을까? 계산도 되게 많이 해놨어. 그래서 아예 이런 것을 만듭니다. 표준 정규분포에서 확률분포 Z가 0에서부터 어떤 숫자 스몰 z까지 존재할 확률들을 다 계산해 놓은 것이 있는데 그게 책 맨 뒤에 나오는 표준 정규분포 표야. 그러니까 이 말이라는 것은 여기서 어떤 z가 스몰 z가 이렇게 있었다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면적을 다 계산해 놨어. 소수자 말이 넷째 자리까지. 그게 이제 표준 정규분포 표고 이 표의 일부가 나와가지고 그걸 이용해가지고 면적 계산하는 데 사용이 된단 말이지. 뭔 말인지 알겠습니까? 문제를 해보겠습니다. 어떻게 바꾸냐면 예제 3번 보자. 안하신 거랑 해보는 거. 그거 진짜 해야 돼. 하신 거. 다이소에 나왔던 소스 있대요. 아니 그런 것도 있어. 거의 다이소에 라면 보면 소스 가져오죠. 자, 이 문제 보자. 집중. 어느 농장에서 수확하는 감자 한 개의 무게는 평균이 150이야. 이거 나오면 이렇게 딱 쓰는 거야. 평균이 150이야. 표준 편차가 25야. 시그마가 25야. 그런 정규 분포래요. 이때 우리가 그 표시를 어떻게 하냐면 잘 봐. 어느 농장에서 수확하는 감자 한 개의 무게잖아. 임의의 감자 한 개의 무게를 X라고 하면 그 X가 평균이 M이고 표준 편차가 시그마야. 그러면서 정규 분포를 따른다고 했잖아. 바로 이렇게 써버려야 된다고. 이 확률변수 X는 표준 정규 분포를 따르고 평균이 얼마라고? 150. 표준 편차가 얼마라고? 25. 25에 제곱으로 쓰는 거야. 여기다 이제 분산으로 쓰는 거니까. 그런데 이 농장에서 수확한 감자 중에서 X 중에서 한 개, 랜덤하게 X 하나를 선택한 이 감자 한 개의 무게가 X가 200g 이상일 확률을 구하래요. 그러니까 이것을 수학의 언어로 바꾸면 이렇게 되는 거지. X가 랜덤하게 하나 뽑았더니 200g 이상이 돼야 돼. 그럴 확률을 계산하라고. 오케이? 근데 이것은 그냥 어떤 임의의 정규분포잖아. 이것을 표준화 시켜가지고 확률변수 X를 확률변수 Z로 바꾸는 과정이 필요해. 이걸 표준화한다라고 말을 해. 그러면 X가 200이 될 때의 그때의 Z 값이 있겠지? 그 Z의 값만 계산해주면 끝나는 거야.
그 Z의 값을 뭘로 계산하냐? 이걸로 계산한다고, 이걸로. 오케이? 그러면 계산하겠습니다. 저기서 시그마 얼마요? 25잖아. 25분에 평균이 150이니까 마이너스 150이야. 여기다는 X가 올 건데 지금 X가 어떤 상황이냐면 200일 대의 상황이야. 200을 대입하면. 얼마예요? 25분의 50이니까 2잖아. 이렇게 돼버린다고. 그리고 2보다 클 확률인 거잖아. 그러니까 이것도 그림 그릴 수 있어야 돼. 표준 정규 분포에서 여기가 0이니까, 여기가 2가 있다면 2보다 클 확률이니까 이쪽 면적 계산하는 거야. 이 표는 뭐냐면은 0에서부터 스몰 z 사이에 있을 확률이야. 그러니까 z가 여기 2가 있다면은 0에서부터 2가 될 때까지의 확률이니까, 0에서부터 2가 될 때까지의 확률이니까 이쪽 면적이 계산되어 있는 거야. 요게 이쪽 면적인 거야. 우리가 알고 싶은 것은 이거니까 어떻게 계산해야 되겠어? 0.5에서 이걸 빼야 되겠지. 0.5에서 이걸 빼야 된다고. 0.5 마이너스 0.4772 이걸 계산하는 거야. 계산하면 얼마예요? 0.0228이죠. 무슨 말인지 알겠어? 쉽잖아. 아주 강아지 쉬워요. 강아지 쉬워. 되게 쉽다고요? 강아지 쉬워. 자, 그 옆에 이제 마지막 이야기까지 해보겠습니다. 너무 귀여워요. 안녕. 렌즈 써. 이 그래프를 보면, 나와 있는데요. 졸업사진 진짜 한번 보내라. 화장품은 진짜 개 많은데 다 초등학교 때 듣지도 못해서 그대로. 잘 봐. 아이고, 이런. 그 쌤이 김다운 끝낼 때 은진이가 같이 집가랑 하는 거. 자, 이거, 이거만 듣고. 아니 이따 해줄게. 확률 할 때, 독립시행의 확률 할 때부터 강조했던 것이 있죠. 독립시행의 확률은 뭘로 확장이 되지? 독립시행의 확률이 어떤 특정한 상황이었는데 그 특정한 상황을 확률 분포 X로 확장시켜버리면 얘가 이항 분포로 연결이 된다고 했어. 그리고 이항 분포는 어떤 확률 분포의 일종이야?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것이 연속 확률 분포예요. 이항 분포는 어디에 있었던 거야? 이산 확률 분포였잖아. 확률 분포는 크게 이산 확률 분포하고 연속 확률 분포 두 개로 나눠져. 크게 두 가지로 나눠져. 이산. 확률 변수 X가 한 개 한 개 떨어져 있는 거. 연속. 확률 변수 X가 연속적인 거. 이산 확률 분포에도 이름 붙은 확률 분포가 많아. 막 포화성 분포도 있고 막 여러 가지 분포가 있는데 그것 중에서 제일 중요하고 유명한 것이 이항 분포라는 것이 있어. 그래서 이항 분포를 배운 거야, 여기서. 연속 확률 분포에서도 되게 확률 분포가 많아. 지수 분포도 있고 하이 제곱 분포라는 것도 있고 되게 많거든요. 거기에서 결정판 정규 분포를 배우고 있는 것이고.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구조화 해가지고 머릿속에 좀 뭔가 있어야 돼, 지식이. 이산 확률 분포하고 연속 확률 분포 두 가지가 있는데, 이산 확률 분포에서 한 개, 이항 분포. 연속 확률 분포에서 한 개, 정규 분포. 이렇게 공부하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서로 노는 그 무대가 달라. 노는 무대가 다른데, 얘가 이항 분포하고 정규 분포는 또 어떤 특별한 관계가 있습니다. 어떤 관계가 있냐? 이항 분포는 뭐였지? BNP였잖아요? N이 뭐였어, 이게? N이 뭐였냐? 이항 분포에서의 N. 독립시행의 횟수였어요, 횟수. 똑같은 집 몇 번 반복하냐, 그거였잖아. 이때 독립시행의 횟수가 충분히 크다면, 충분히 많이 해버리면 이 이항 분포는 거의 정규 분포처럼 패턴이 만들어져 버린단 말이야. 정규 분포화 돼 버린다고.
보세요. 이항 분포는 이산 확률 분포였고 얘는 연속 확률 분포였거든. 두 개는 다른 건데 시행 횟수가 충분히 많아버리면은 한 개 한 개 떨어뜨린 것이 아니고 이걸 연속적으로 봐도 무방해진다 그런 뜻이에요. 그래. 연속적으로 봐도 그러니까 여기에서 구한 어떤 값이나 여기에서 실제로 한 개 한 개 계산한 그 값하고 거의 똑같아져 버려. 소수점 아래 거의 막 4자리까지 오차가 그 정도밖에 안 나. 거의 똑같아.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항분포에서 어떤 확률을 계산하려면 실제로 이항분포에서는 쉽게 계산할 수 있는 것이 뭐였냐면 평균하고 분산 이것은 쉽게 계산할 수 있었지만 특별히 이항분포에서 어떤 확률 변수가 A에서부터 B 사이에 존재할 이 확률 계산하는 것은 되게 어려워. 생각을 해보세요. 이항분포 X가 있었고 0, 1, 2 만약에 한 1000까지 있었다고 해봐. 동일시행이 1000번 했다고 해봐. 그러면 확률에서 X가 300에서부터 400 사이에 존재할 확률을 구하려고 하면은 300에서부터 400 사이에 존재하는 이 동일시행의 확률 100개를 다 더해야 돼. 무슨 뜻인지 알겠어요? 그런데 이런 확률을 동일시행에서 충분히 많아버리면 다 더할 것이 아니라 여기에서 우리가 정규분포 확률 계산하는 거 했잖아. 그걸로 바꿔갖고 거기에서 계산해버리죠. 그래버리면 오차가 거의 없어요. 거의 똑같아져 버리니까. 무슨 뜻인지 알겠어요? 이렇게 하는 거야. n이 충분히 클 때, 통계학에서 충분히 크다라는 말이 이제 자주 등장을 하는데, 특히나 이때 n이 충분히 크다는 말은 어떤 말이냐면, 여기에서 계산한 np값, 평균의 값하고 nq값, np값과 nq값이 모두 5 이상일 때, 5 이상이 되는 그때의 n이 충분히 크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리고 문제는 당연히 5보다 크게끔 내겠지? 안 커버리면 이상해지니까. 그러니까 굳이 문제 풀 때는 이걸 따질 필요는 없지만 원래 개념은 이렇게 되는 거야. np의 값과 nq의 값이 모두 5보다 크게끔 만들어놔. 그런 거야. 그래서 스토리가 이렇게 흘러가는 거예요. 뭐 이런 거예요. 이제 그래프가 이거야. 이거는 실제로 이항분포에서 독립시행 횟수가 10번일 때 이제 점을 그때 확률들을 점으로 다 표시한 거야. 점을 하나씩 그냥 표시를 한 거야. 10개일 때. 독립시행 횟수를 30으로 늘리면은 그때의 확률들을 점으로 표시하면 좀 이렇게 되고 50이면 이렇게 되는데 이걸 점들을 스무스하게 이어버리면 이렇게 되는 거거든. 독립시행 횟수가 크면 클수록 이 곡선이 점점 뭐처럼 가버리냐면은 정규분포 곡선처럼 가버리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독립시행 횟수가 충분히 커져버리면 여기에서 어떤 확률들 몇 개를 계산하는 것보다는 여기 안에 들어갈 이 확률, 이 면적을 계산해버리면 충분해진다 그런 뜻이야.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근데 이제 뭐만 하면 되냐면 보세요. 이항분포는 이렇게 표현을 했어. 근데 이 n이 충분히 크면 이 x는 정규분포로 생각을 해도 괜찮다고 했잖아? 그러면 정규분포로 표현을 하려면 뭘 알아야 되냐? 평균하고 분산의 값을 알아야 되잖아. 이 평균하고 분산의 값은 여기서 바로 계산할 수 있잖아. 이항분포에서 평균 분산은 어떻게 돼? 평균. 이항분포에서 NP. 이거 계산해가지고 여기다 집어넣으면 된다고. 평균 분산 쉽게 계산할 수 있으니까요. 분산은 어떻게 돼? NPQ잖아요. 이거 계산해가지고 이거 여기다 집어넣으면 돼. NPQ고 얘가 사실상 시그마 제곱이죠. 얘가 F이고 이 판을 만들어 놓고 거기에서 계산을 하면 되겠다고. 그리고 이 이후의 모든 이야기는 지금까지 공부했던 거 정규분포, 표준정규분포 그거 다시 사용하면 끝나는 거라고. 아무것도 아닌 거야. 쉬워요. 쓸데없는 공식 알지만 이런 거 막 머릿속에 외우고 있지 말라고. 이건 그냥 시그마분의 x-m인 거예요. 시그마분의 x-m인데 이항분포에서니까 여기서 계산된 값들로 계산하면 된다 그런 뜻인 거야. 문제를 보겠습니다. 예제 4번. 보자. 한 개의 동전하고 한 개의 주사위를 동시에 던지는 시행을 180번이나 해.
실제로 180번 해보면 충분합니다. 정말 굉장히 많은 횟수야. 일반적으로 우리가 NP, NQ가 5 이상이면 된다고 하지만은 이거 말고도 그 독립시행 횟수가 한 30번 이상이면 거의 대부분 충분히 커요. 30번 이상이면. 동전하고 주사위를 동시에 던지는 시행을 180번, N번 반복할 때 동전은 앞면이 나오고 주사위는 3의 배수의 눈이 나오는 횟수잖아.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뭐야? 어떤 특정한 사건이잖아. 동전은 앞면이 나오고 주사위는 3의 배수의 눈이 나오는 특정한 사건. 특정한 사건이 나오는 횟수를 혼율변수 X라고 잡았으니까 일단 여기까지 X는 이항 분포인 거야. 독립시행의 횟수는 180번이고 여기는 뭐가 와야 돼? 한 번 시행했을 때 이 특정한 사건이 나올 확률을 쓰는 거야. 한 번 시행했을 때 특정한 사건이 나올 확률이 얼마예요? 동전 한 개 앞면, 주사위 3의 배수 나오려면 앞면이 나올 확률은 2분의 1이죠? 3의 배수가 나올 확률은 3분의 1이죠? 6분의 1이네요. 따라오고 있습니까? 그러면 이 180번이라는 독립시행의 횟수가 충분히 많은지를 확인하려고 실제로 한번 계산해 봅시다. NP 한번 계산하면 어떻게 돼? NP 계산하면 35보다 크죠? NQ 계산하면 30보다 더 클 거 아니야? 6분의 5니까 당연히 5보다 커. 충분히 크다고. 그러면 얘는 이 확률변수 X는 이항 분포이기도 하지만은 정규 분포처럼 생각을 해도 괜찮다고. 그러면 평균하고 분산이 필요하니까 이 평균하고 분산은 이걸로 계산하는 거야. 평균 계산하면 얼마예요? NP니까 30 쓰는 것이고 분산 계산하면 NPQ니까 30에다가 6분의 5를 더 곱하면 되겠지? 30에다가 6분의 5를 곱하면 25, 5의 제곱이 될 거라고. 이런 정규 분포를 따를 거니까. 근데 문제는 이거죠. 확률변수 X가 30에서부터 35 사이에 존재할 확률이니까 저걸 표준화시키자. X가 30에서부터 35 사이에 존재할 확률을 계산하라고 했으니까 표준화시켜갖고 Z의 범위를 만드는 거야. 표준화시킬 때 Z 어떻게 만들어? 시그마분의 X 마이너스 평균. 그리고 X가 30이 될 때 X에다가 30 대입하면 30 빼기 30이니까 0이잖아요? 0이 아니에요. X가 35가 될 때 35를 대입하면 1. 표준 정규 분포에서는 0에서부터 1 사이에 있을 확률 계산하면 된다고. 그럼 표준 정규 분포에서 0에서부터 1 사이에 있을 확률이니까 연원 갖고 오면 되죠. 0.3413. 이게 답이라고. 실제로 이거는 이항 분포에서는 어떤 의미냐면 계산 다 끝났으니까요. 이항 분포에서는 이거야, 저거. 독립시행 횟수가 180번이야. 이 특정한 사건이 나오는 횟수가 몇 번부터 몇 번까지 나오겠냐? 한 번도 안 나올 수도 있고, 한 번 나올 수도 있고, 180번 나올 수도 있단 말이죠. 근데 지금 우리가 이거 계산하라고 했잖아. 30에서부터 35 사이에 있을 확률. 그러니까 가다 보면 이 특정한 사건이 30번 나올 수도 있고, 31번 나올 수도 있고, 32, 33, 34, 35번 나올 수도 있고, 이런 것들이 있단 말이지. 이 각각의 확률들은 뭐야? 이 각각의 확률은 180번 중에 30번 일어날 확률이니까 180C 30에 저 P 6분의 1이 30번 벌어져야 되고 6분의 5가 180에서 30 빼면 150번 일어나야 되고 이런 확률들을 원래는 다 계산해야 더 해야 된단 말이야. 근데 이거 언제 계산하고 있겠냐고 바로 이렇게 풀어버리면 되는 거라. 무슨 뜻인지 알겠어요? 이런 개념이 되게 중요해. 문제는 반드시 나와. 반드시. 그렇게 해서 오늘 그 정규분포 설명은 다 했어요. 그래서 여러분 숙제는 뭐냐면 레벨 1까지만 풀어오세요. 다음 시간에 레벨 2, 3 해버릴 테니까.